12월 들어가지고 첫 주말입니다. 전부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귀한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자담회는 두 번째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탈모에 대해서 1차 한번 했고, 오늘 제 2차로 피부 미용 관리, 생활건강 대책에 대한 자담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는 자신의 건강에도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큰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빈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총동문 회장이시고 한국혈관관리협회 회장이신 의학 박사 권혁한 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KRR이 보석 테라피 개발자이며 대표이시고 전 세계 뷰티 엑스포 조직위원장이며 미용 뷰티 기능대회 총괄 심사위원장이신 이영희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의료경영학과 교수이시고 라파엘 힐링 사업단 단장이신 권이성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생체정보 프로그램 연구원의 원장이시고 핵물리학자이시고 노스웨스트 사마르 국립대 교수이신 김대호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천대학교 교수이시고 또 미드웨스트 대학교 박사과정 원우회 반갑습니다. 조충남 선생님입니다. 미드웨스트 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 박사 원우회 조경식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갑 이사님, 생체정보 프로그램 이사님, 정인법률사무소 실장이시고 국제보건연동협회 이사이신 손우선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이시고 소비자원 강사이신 손경희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라파엘 힐링 사업단의 내부 코리아 공동대표이신 조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 어린이집 원장이신 조안나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안희연 선생님, 잠시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소개 한번 해요. 상담. 네. 저는 안희연이라고 합니다. 네. 호승연입니다. 허성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자기 소개. 그냥 평범한 주부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 대한보건협회 규학실장이시고 36대 경영교수이신 보건학 박사 강형혜 실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피부 미용 관리입니다. 피부 미용 단순히 미용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피부 건강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건강검진 자담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인사말을 마치면서 오늘 환영사를 생체정보 프로그램 연구원장님이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저희들 이 공간을 마련하면서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셨던 분들처럼 정말 이 사회를 움직여가는 영향력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훌륭한 보견들을 듣고 또 뜻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두 번째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또 모임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 유전자 복원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 협약식이 있었고요. 우선 진행 사항에서 한 명이 말씀드리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 체험방에 들어가면은 저희들 진동 매트 또 침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저희들 계란을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콩나물도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인데요. 보여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계란 맞으면 파동을 줬을 때 계란하고 파동을 안 줬을 때 계란 그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도 대조적인 결과들이 나왔고 두 번째 실험에서도 대조적인 너무도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동 매트에서 지금 이제 실험하고 있는 계란의 지금 영양 상태 그리고 일반 매트에서 지금 부화시키고 있는 계란의 상태가 완전히 대조적인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도 저희들 같이 실험을 했는데요. 4일 동안 콩나물 길렀는데 일반 매트에 올려놓은 계란은 아직 뚜껑 아래에 있는데 뚜껑 아래에 머물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자라기는 합니다만 파동 매트 위에서 자라는 콩나물은 4일 되니까 뚜껑을 밀고 올라왔더라고요. 예, 얼마나 튼튼하고 그리고 고기가 콩나물 맛이 이렇게 육질이 느껴집니다. 너무 쉽게 언제 한번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번으로 저희들께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반복적인 실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에 저희들 성분 의뢰를 했습니다. 1차 성분 의뢰에서 저희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쁨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매우 의의 있는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눠드린 순서에 따라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환영사는 잘 피부 건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부 과학인데요. 피부에는 교재도 있고 여기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피부에는 외부를 전부 우리 인체의 외부를 전부 덮고 있는 기관입니다. 외부에서부터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으로 되어 있는 독특한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 두 가지 이상의 조직이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폭들은 폭력 조직이라고 그러지 기관이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개 이상의 조직이 결합돼서 완전히 표피가 다르고요, 진피가 다르고 폐지방이 달라요. 또 다른 것들이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요. 표피는 중층 편평상표의 각질 형성세포가 대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피는 콜라겐 섬유하고 탄력 섬유인 엘라스틴, 그 섬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표피 아래, 표피 바로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진피인데, 거기는 결합 조직, 상피 조직, 또 근육 조직,
혈관, 신경, 땀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하지방층은 지방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바깥쪽에 표피 부분이죠. 그리고 진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하지방인데요. 저기 진피를 한번 잘 보세요. 진피에는 여기 땀샘이 있죠. 그리고 혈관 있죠. 그리고 모낭 있죠. 그리고 저쪽 옆에 보이는 게 저게 근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근육이 수축하면은요, 이 털이 쫙 쓰는 거예요. 긴장하면 털이 쓰죠. 그래서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어려서 아토피 때문에 참 고생이 많았는데요. 그것도 이렇게 한참 그 예민할 때, 초등학교 때죠. 북한에서는 이민학교라고 하는데 한 11살 때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온몸에 이제 아토피가 생기고 또 얼굴에까지 아토피가 생겨가지고 그때 애들이 그 놀림 대상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미용이라 할 때는 단순히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피부의 어떤 그런 질병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5개 주파수 가지고 시작했거든요. 사실 어떤 이런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코로나19라 하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재앙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유튜브 방송을 했었고 그 유튜브 방송이 크게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제 이 수요가 생긴 거죠. 그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손에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이걸 우문 MP3를 차고 팽이버섯을 이렇게 부패시키면서 거기다 집중적으로 배양하는 것을 입에다 그냥 쏟아 보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해서는 믿질 않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했고 그래서 그런 모험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뭐 화제가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당신이 손에 찬 것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 몸이 그 주파수로 인해서 우리 몸이 항체로 바뀌는 이런 전화가 밤낮으로 저한테 전화가 오면서 한 주일 동안은 제가 거의 멘붕 상태가 되다시피 했거든요. 너무도 많은 전화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전국에서 40명 이상이 모여왔고 부산, 전라도, 강주 비롯해서 40명 이상이 몰려왔고 3번에 걸쳐서 이벤트 했습니다. 첫 이벤트는 청와대 옆에 있는 한박교회에서 그 교인들이 이걸 차고 이제 곰팡이가 낀 그 부패된 음식을 섭취해가지고 우리 몸이 정말 이 주파수에 의해서 우리 몸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걸 확인했고 그 후에는 식당을 하나 개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20명 정도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른 한 조는 커피숍에 가서 기다리고 다른 한 조는 식당에 들어와서 이걸 다 차고 같이 이제 곰팡이에 낀 그 음식을 다 섭취하고 그리고 그래서 또 탈 만난 분이 없으니까 그분도 좀 나가고 다른 또 대기조가 들어와서 한 20명 정도 들어와서 또 이걸 차고 또 부패된 그 곰팡이에 낀 음식을 또 다 같이 또 섭취하고 그리고 또 탈 만나는 사람이 이제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우병대라고 하는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갑자기 수요가 생긴 거죠. 저는 어떤 이런 것을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리자는 차원에서 유튜브 방송을 했었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던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수요자가 생긴 거죠. 많은 분들이 그것도 우리한테 보급해 줄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예상치 않은 상황에 저희들 대처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제 인터넷 뒤져가지고 제일 싼 MP3를 저희들 구매해가지고 급히 거기다 이제 5개 주파수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5개 주파수로 가게 되면 그때 코로나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감기, 식중독, 설사, 무좀 이렇게 5개 주파수가 시작했는데
하루는 이렇게 80세 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와서 자기 무좀이 있는데 무좀 주파수를 썼는데 사타구니에 그 습진이 사라지고 수십 년 전 습진이 사라지고 귀속 진물이 나오던 게 사라졌다고 알고 보니 아침 일찍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계좌번호 알려드리니까 안전자리에서 저한테 100만 원을 입금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회원들 갑자기 이제 몰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 뭐가 있으니까 어떤 걸 만들어 달라고 이런 질문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사실 돌파리보다 제가 못하거든요. 이런 의학 지식이 저는 이렇게 거의나 저는 없기 때문에 저는 핵물리학자고 우주과학자다 보니까 어떤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제가 이렇게 잘 안다고 자부하지만 이런 의학 지식은 제가 거의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저녁이면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게 뭐지? 술진이 뭐고 이런 걸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인터넷에 요즘에 워낙 그 의학 정보들이 지식들이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게 또 프로그램 짜서 또 주파수를 만들어 드리면 거기서 많은 분들이 또 기여가 되고 그러면서 제가 1년 동안 3,000명 이상을 제가 말하자면 이렇게 임상 실험을 했다니까요. 그건 조금 강한 표현 같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저희들 지금 이걸 음원 사용하고 있는 분이 3,0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연구해온 그 과정에 비해서 볼 때 지난 1년, 아직 1년 반이 안 됐습니다. 내년 2월달에 가야 1년 반이 되는데 이 1년 남짓한 기간에 제가 이제 임상적으로 데이터를 얻으면서 연구한 것이 20년 이상 연구한 것보다 더 많은 제가 연구를 확장시킨 것 같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저희 회원분 중에 집에 이렇게 늙은 고양이를 이렇게 2마리 키우는데 혼자 사시는 그 분인데 좀 이렇게 여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고양이 2마리 키우는데 고양이가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 털이 빠지고 이렇게 진드기가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게 맞는 주파수를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주파수를 만들어 드렸는데 이렇게 진드기가 이제 없어지고 그런 피부병이 이제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이 고양이도 해충되더라고요. 예, 지금 이게 털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 그런 모습이고. 예. 이분은 저희 이렇게 소개해 드렸나요? 네, 우리 손 회장님 이렇게 부인 되신 사모님 사진인데 코로나 백신 이렇게 맞으시고 이렇게 이제 피부 트러블 생기셔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모습입니다. 예, 여기 지금 여기 그 기계죠? 여기 기계고. 예. 이분은 부항을 떴는데 어떻게 세균 감염이 돼가지고 저렇게 망가졌더라고요. 망가졌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이 된 건데 이건 이제 병원 이제 검사한 건데 이제 감염이 되면서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다음 다음 날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제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이렇게 확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요. 이분은 천포증 환자인데 저를 처음에 찾아왔을 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온몸에 막 침울이 질질질질 흐르는데 매일 저렇게 늙는 거가
저 지경이 될 정도로 그리고 고약을 하루에 이렇게 3통 바른다 그러더라고요. 온 몸에다. 근데 한 달 이렇게 저희들 주파수를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지금 이게 회복이 된 모습이거든요. 참고로 저 첩보창은 100만 명 중에 한 5명 정도 굉장히 희귀 질환이고 한 80%가 죽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저건 자가 면역성 질환이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코로나 확진자인데 원래 이렇게 얼굴에서 그러니까 코로나도 이렇게 회복이 되면서 이 얼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이번에 얼굴에서 계속 뭐 새까맣게 뭔가 이게 진물처럼 새까만 진물이 이렇게 나오곤 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코로나가 회복이 되면서 얼굴 피부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분도 피부 트러블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된 모습이죠.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런 피부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온 분입니다. 지금 회복이 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회복을 이렇게 해가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 왼발에 오른발, 왼발 앞에서 본 건 오른발이고 지금 이것은 왼발입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어가는 모습이고, 이분은 여기에 이렇게 목 뒤에 이런 호흡 같은 게 이렇게 새카맣게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회복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저희 회원분들이 이런 것들 이렇게 다 찍어 놓으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찍어 놨다가 저희 단톡방에 올리곤 하시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제 발가락 무좀이고, 무좀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발가락 무좀 같은 경우에는 한 주일 정도니까 저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손톱, 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톱 나오는 시간, 발톱이 나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한 몇 달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무좀이 되고. 그리고 이분은 단톡방에 며칠 전에 올라온 겁니다. 며칠 전에 올라온 건데 어떤 사고로 인해서 손이 저지경으로 됐다가 회복이 되어가는 모습을 며칠 전에 단톡방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렇게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치유력을 좀 더 높일 것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쓰고 있는 에너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체세포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 보게 되면 이제 원자 껍데기가 있고 그리고 원자 껍데기를 궤도로 해서 전자들이 돌고 그 원자 껍데기 안에는 대부분 빈 공간이거든요. 빈 공간인데 그 빈 공간은 이제 진공이 차지하고 있죠. 진공이 차지하고 있고 그 빈 공간 속에 핵이 차지하는 공간은 이게 그 지름 10만 분의 1 지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자 껍데기 안에 이 빈 공간이 야구장애를 하게 되면 원자 핵이 차지하는 공간은 야구공보다 작은 거죠. 작은 건데, 근데 이 진공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있습니다. 이 입자들이 제가 이것은 원입자다. 제가 이제 원입자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왜냐하면 원래부터 있었고 처음이다 마지막이다. 우리가 그 진실을 알려고 하게 되면은 그 블랙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블랙홀은 압축된 진공이죠. 압축된 진공이고 우주에는 두 가지 진공이 존재하는데 블랙홀이라고 하는 압축된 진공이 존재하고 또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압축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우주 진공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진공에서 생겨난 입자들이 이제 원자로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물질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강력한 어떤 그 우주 진화 현상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붕괴 해체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초신성 폭발이라든가 이런 별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원자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이 폭발할 때 이것이 이제 붕괴를 하면서 또 블랙홀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붕괴되죠. 그래서 하나의 중성자가 이제 붕괴될 때는 세 개의 쿼크로 이제 분해되고 그리고 이 세 개의 쿼크는 1837개의 전자들로 또 이렇게 분해되고 또 한 개의 그 전자는 약 15개의 중성미자들로 또 분해되고 이 중성미자는 또 광자들로 분해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진공입자들, 이 광자까지 다 분해되고 맨 마지막으로 남은 이 진공입자들이 극단적으로 압축된 것이 블랙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역으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추적을 해가게 되면은 이제 원자가 생겨나고 또 원자가 생겨나기 이전에 그 자연 상태의 진공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공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블랙홀이 1cm 입방당 180억 톤인데 180억 톤 블랙홀 밀도가 180억 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게의 실체가 있다는 거죠. 무게 실체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진공 입자들 말하자면 우리 체세포를 이루고 있는 이 원자들 속에 이 대부분의 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원입자들이 진공 입자들이 파동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체 파동으로 그것이 계속 방출이 되죠. 방출이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 핵을 원자 그 안에 그 진공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은 전혀 소실되지 않고 원자의 질량도 전혀 소실되지 않죠. 그러나 하면은 이 입자들은 진공 입자들, 이 원입자들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몰려들면서 결합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냄비라든가 가마에 물을 막 끓이잖아요. 물을 끓이게 되면은 이제 열 에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진공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물 분사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크기를 팽창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크기가 갑자기 이게 물 분사가 갑자기 커지니까 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진공으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자들은 에너지가 있는 곳에 몰려들면서 결합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원자 핵이 끊임없이 회전을 하면서 에너지를 이렇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입자들이 끊임없이 몰려들면서 결합해서 파동 주파수로 우리 생체 파동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정보를 융합시키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물이 정보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20년 전에 다 이렇게 발표가 됐던 거고 과학적으로 유럽에서 다 발표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물이 어떤 정보를 제공했을 때 물의 결정체가 바뀌는 거죠. 그 제공된 정보에 따라서 물의 결정체가 바뀌는데 그렇다면 이 입자를 어떻게 이렇게 치유에 활용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제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 입자들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쓰고자 하는 또 입자가 또 하나 있거든요. 다 아시겠지만 우주에서 날아오는 중성미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손바닥으로 10만 개 이상의 그 중성미자들 우리 몸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좀 우리 건강에 응용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제가 좀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태양을 비롯한 우주의 모든 그 별들에서 원자들이 만들어질 때 융합을 하기 위해서 핵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 껍데기가 깨져나가면서 이제 원자가 이제 결합을 하고 그것이 핵 융합이 되는데 그때 깨져나가는 원자 껍데기가 중성미자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체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 우주 입자를 어떻게 같이 응용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두 달 전에 통풍 환자한테 제가 주파수를 만들어줬는데 이 환자가 전혀 효과를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통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혈액 속에서 요산소 수치가 높아가지고 그것이 요속으로 유리 그 결정체처럼 날카로운 것들이 뼈마디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그것이 뼈마디를 긁는가 봐요. 그래서 통풍이 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요소를 분해시키면 되는 건데 분해시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데
말하자면 그 요석도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원자 요석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 날카로운 이렇게 유리 결정체처럼 요석을 이루고 있는 그 원자들의 그 파동 주파수에 말하자면 그 요석을 분해시킬 수 있는 정보를 융합시키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주파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이 바로 이제 없어서 나왔다길더라고요. 그래서 2달이 지났길래 제가 그분이 아직도 좀 나머지가 있으면은 다 낫질 않았으면 이제 그 중성미사를 좀 여기다 융합을 해서 한번 그분도 더 임상 테스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화를 했죠. 요즘 좀 어떠십니까? 하니까 싹 괜찮아졌다길더라고요. 조금 남아있으면 했는데 싹 괜찮아졌다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우주 과학자이기 때문에 또 제가 핵물리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는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쪽으로 또 연구하면서 또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공유를 하고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사례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것들도 있고 또 앞으로 저것을 더 체계화, 과학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좋은 발표 해 주신 김대우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용에 대한 건 뭐 전문 박사님들 계시니까 저는 건강하고 조금 연관 지어서 시간 내에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18페이지 보시면은 그 이제 이해하고 피부 이상 및 관련 질환들 쭉 있습니다. 또 보시고 그 밑에 피부 노화의 원인 요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분 섭취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 피부는 건강 전체 전신 건강이 나쁜데 피부만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신 건강이 좋아야 피부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수분 섭취 이게 돈 안 들면서 효과는 엄청나게 좋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분은요, 제가 이제 병원 생활 이렇게 오래 하면서 보니까 환자는 죽겠다고 그러는데 증상이 안 나오는 이런 질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한 80%는 물 부족입니다. 근데 의사들도 그걸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 물만 며칠 충분히 섭취하게 해주면 깨끗이 없어집니다. 거의 80% 이상이 없어져요. 또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통증이 엄청나게 많은데 한 80%는 물로다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이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 약 드시지 말고 또 병원 가시기 전에 그 물을 한번 충분히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그 통증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병원 응급실 갈 때는 약을 안 드시고 가야 되는데 약 먹고 가면 진단이 안 나와가지고 치료가 문제가. 아까 이제 앞에 권혁환 회장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이제 피부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이제 피부의 수분, 아까 말씀하신 피부에 수분이 있어야 되고 그 수분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콜라겐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외에 저는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 흔히 오메가3 지방산, 이게 이제 피부 장벽, 이런 우리가 지질막으로 형성이 돼 있거든요. 피부는 그 막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역할 중에 하나, 또 콜라겐 생성을 또 도와주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오메가3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오메가3뿐만 아니라 오메가6도 필요한데 오메가6는 많아요. 워낙 일반적으로 많이 먹어요. 근데 오메가3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오메가3가 많은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것 중에 참기름, 들기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들기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참기름은 이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고요. 들기름은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불포화, 그러니까 포화가 안 됐다는 얘기인데,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보통 식물성 기름이 많고 포화된 건 동물성 기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즉 상온에서 딱딱하게 굽는 거는 포화 지방이 많고요. 상온에서 기름이 흐르는 거, 이게 액체 상태로 유동 상태로 있는 거는 이제 불포화인데, 이게 단일, 다가 이러면 불포화가 많이 돼 있을수록 이게 이제 그
우리 닭과 물포화 단일은 하나 이런 거예요. 근데 참기름 같은 경우는 단일 물포화라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중결합 뭐 이런 복잡한 얘기 나오는데 그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상온에 놔둬도 얘는 그냥 별로 공격을 안 받아요. 산소 공격을. 근데 들기름은 굉장히 그 산소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들기름은 꼭 보관할 때 냉장고. 그다음에 작은 병 살 때도. 그러니까 들기름은 큰 병에 놓고 공기가 많이 들어간 채로 그런 채로 계속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들기름을 많이 드시되 들기름은 산소의 공격을 받기 쉬우니까 오래된 거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기름은 식물성 기름이 산패된 거는 동물성 기름보다 더 나쁩니다. 완전 독이에요. 혈관에도 독이고 우리 세포에도 완전 발암물질을 잡아줍니다. 이게 활성산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켜서 세포막을 공격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연을 좀 강조시키고 싶어요. 우리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꼭 챙겨 먹어야 할 영양소 아연이거든요. 아연은 우리 그 뇌에서 보면 신경 생리 활성 물질에도 아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해마, 우리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에도 아연이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연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인체의 어떤 생체 그 어떤 신호 이런 거에도 관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아연이 최근에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항하는 면역 물질의 생성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연은 감염을 예방하는 우리가 중요한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흔히 아이비 리그에 다니는 애들이 꼭 챙겨 먹는 게 두 가지 있다. 아연과 엽산. 이 두 가지 꼭 챙겨 먹어요. 엽산은 우리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임산부들이 엽산을 계속해서 잘 먹으면 천재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게 엽산입니다. 이게 왜냐면 DNA 분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엔 아연 비타민을 꼭 챙겨 먹으면 미네랄을 챙겨 먹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연하고 비타민 A 이거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피지 분비를 굉장히 줄여줘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기름지거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비오틴이에요. 비오틴 손발톱, 머리 이런 거에 그 손발톱 부서지는 거 이런 비오틴 부족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손발톱이라든지 머리가 이제 머리가 자꾸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비오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오틴 노른자에 굉장히 많아요. 계란 노른자 한때는 왜 콜레스테롤 많다고 해서 굉장히 그 회피 대상이었는데 그게 미국에서 아니다라고 결정이 났죠.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빼내려면 우리가 어떤 그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빼내는 그런 식물성 섬유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역에 있는 그런 성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이렇게 잘 빠져나갑니다. 우리가 섬유소가 이제 이렇게 거친 게 있고, 그러니까 뭐 김치나 고구마에 있는 그런 거친 섬유소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건 이제 불용성, 녹지 않는 섬유소고, 수용성 식이섬유소라는 게 있어요. 사과에 있는 펙틴이라든지 해조류에는 우리가 그런 그 미역이나 다시마 이런 데 있는 것들은 수용성 섬유소인데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빼내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어주면 좋겠다. 예, 안녕하세요. 가톨릭 관동대 권희승입니다. 저는 앞에 그 세 분 선생님들이 말씀하지 않은 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원장님께서 그 북한에서 그런 아토피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지금의 많은 그런 효과를 가지셨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기기가, 이제 김 원장님이 개발한 그 기기가 많은 이제 효능을 아까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는 아토피는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생체의학이 발전이 되려면 여기는 90, 11, 12, 13, 14, 또 17에 1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런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설득을 시키려면 이런 사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멀리 그리고 높이 가기 위해서는 우린 백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떻게 실험을 했더니 어떤 데이터, 시간별, 날짜별, 데이터별로 이것을 수집해야 됩니다. 물론 이분들이 그냥 제보한 것이지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과학자들이 아니라서 정확한 데이터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데이터를 조금이라도 그냥 어떤 날짜에 몇 분간 어떻게 실험을 했고 어떻게 실험했고 그런 데이터를 함께 주시면 더 많이 감사하다. 네, 이런 말씀을 꼭 첨부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손 교수님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체의학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계에서 그 유명한 유수의 학술지가 많이 있지만 이른바 세계 3대 학술지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Science Nature Cell 이런 연구지는 교수가 평생 한 번도 아마 하지 못한 사람이 거의 아마 90% 이상, 99% 이상이 아마 평생 이런데 투고 한 번도 못합니다. 이런데 한 번 투고하려면 거의 1년, 2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이런 3대 학술지에 우리 그 생체의학의 여러 실험 결과가 만약에 그 투고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그 생체의학이 공인을 받는 것이고 더 많이 사이언스로 감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런 기기가 또 우리의 그 건강을 추구하는 노력이 새로운 접근에서 굉장히 그 가까움을 받고 어필될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런 백 데이터, 그런 권위 있는 학술지에 대한 우리가 투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현재 좀 많이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